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프로젝트 개요 설명드리면 저희 먼저 리스크5 RV32i 기반 멀티 사이클 CPU 코어를 엔드 투 엔드까지 설계를 한 다음에 이 CPU에 페리페럴을 연결을 하고 또 이 페리페럴이 잘 작동을 하는지 UVM 라이트 구조 기반 시스템 베릴로그 테스트 벤치를 활용해서 기능을 검증하였고 마지막으로 C 언어 기반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걸 컴파일을 해서 롬에 로드하고 또 이를 CPU가 패치해서 실행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 아키텍처 보시면 여기 리스크5가 있고 또 APB 버스를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하고 저는 그 중에서도 UART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네, APB 버스를 설계한 목적은 MCU는 단순한 연산만 수행하는 것이 아닌 UART로 문자열을 보내거나 뭐 센서를 제어하는 등 다양한 장치를 제어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CPU와 장치 간의 표준화된 데이터 교환 방식, 즉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PB는 CPU와 저속 주변 장치를 간단한 리드 혹은 라이트 방식으로 연결해 줌으로써 AP 버스를 도입하면 여러 장치를 같은 방식으로 제어가 가능하며 IP 재사용성과 확장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어 APB 버스 설계를 통해 장치를 제어하게 되었습니다. 네,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유아트 설계 검증을 보면 블록 다이어그램은 이와 같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레지스터 맵인데요. USR이 있고 ULS, TDR, RDR 이렇게 있는데 USR은 이제 유아트 FIFO의 상태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리고 ULS는 현재 루프 상태인지 아닌지를 저장을 하고 TDR은 이제 TX 데이터, 또 RDR은 RX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 유아트까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write enable이랑 read enable을 어떻게 이제 신호를 줘야 할지가 큰 고민거리였는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단일 IP를 설계할 때는 루프를 연결해서 검증을 하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이 RX에 MT 신호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또 루프 없이 이렇게 따로 구동할 때는 MT인지 아닌지 RX의 경우에는 TX의 경우에는 이제 풀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가지고 동작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APB 이제로 붙여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C 언어 라이트 리드를 할 때 그때 이제 라이트 이네블이랑 리드 이네블을 1클럭씩 이제 인가를 하게 됨으로써 알아서 이제 P4 TX랑 RX에서 값이 나오고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문제는 이제 P4RX RTR에서 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리드 이네이블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 RX 값이 들어와도 이제 풀 상태가 되어서 그 값이 나갈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드를 해줘야 한다는 것을 이제 상기하고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면서 그 상용 칩을 찾아보고 또 피포랑 유아트가 함께 이제 붙여진 그런 구조의 다큐멘터를 찾아봤는데 피포 이네이블 시그널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포 이네이블은 이제 피포를 사용할지 안 할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신호고요. 피포를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TX 던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소규모 데이터 전송할 때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피포가 붙어 있는 구조인데 이러한 구조의 장점은 이제 TX 던을 기다릴 필요 없이 Q에 보낼 데이터를 미리 저장 가능해서 비교적 대규모 데이터 전송 시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유아트 루프 구조는 테스트를 위해 필요하지만 사용자가 루프를 끊고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상용 칩에서 루프가 항시 연결되어 있는 구조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자가 직접 루프를 끊고 연결할 수 있도록 페리페럴을 설계 시 P4TX 라인 이네이블이랑 RX 리드 이네이블을 하드웨어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또 상용 칩을 보니까 최대한 이제 저희 프로젝트 목적이 실제 상용 칩이랑 비슷한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 실제 상용 칩 정보가 담겨 있는 다큐멘터를 참고해서 리네이밍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구조도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증을 했는데요. 시스템 베릴로그를 이제 UVM 라이트 기반으로 해서 검증을 하였고, 검증 방법은 간단한데, RX의 경우에는 내가 UART 통신 프로토콜에 맞춰 비트 단위로 보낸 바이트 값과 이제 나온 값, 읽은 값이 일치하면 끝이고요. 또 TX의 경우에는 내가 바이트로 쓴 값이 UART 통신 프로토콜에 맞춘 나온 TX 값을 기반으로 가공한 바이트 값이 일치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너레이터에서 트랜잭션을 이렇게 생성을 하였고 여기서 PW 데이터, 이 라이트 데이터만 랜덤으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박스에 그 값을 풋을 하게 되고 그리고 RX의 경우에는 이 PW 데이터를 기준으로 RX 이제 여하튼 통신 프로토콜에 맞춰서 값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그 DUT로 그 값이 들어가고 이제 리드를 해서 리드 값이 나오게 되면 모니터에 이제 그 값이 전송이 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 랜덤으로 생성된 값이 RX로 들어가서 before RX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드 레지스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모니터는 이제 그 나온 아웃풋을 받고 그 인풋도 같이 받아서 이제 다시 이걸 메일박스에 풋을 하게 되고 스코어보드에서는 이 PW 데이터 값과 이제 나온 PR 데이터 값이 일치하면 패스하게 됩니다. TX의 경우에는 샘플 TX 라인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TX 값을 샘플을 하고 또 그 값을 바이트로 합친 다음에 이 샘플드 데이터와 PW 데이터가 일치하면 패스하게 됩니다. 자, 이 트러블 슈팅인데 초기에는 이제 스코어보드에서 제너레이트로만 가는 이벤트만 존재하여서 드라이버에서 RX 데이터 송신 중에 데이터가 모니터로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 드라이버에서 모니터로 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드라이버에서 모니터로의 이벤트만 추가 정의 및 생성을 하여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클래스마다 이벤트 생성이 불필요한 이유는 이 시스템 베릴로그 문서에 보니 get이라는 함수가 메시지가 들어있을 때만 값을 가져오는 함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없다면 그냥 프로세스가 블록된다고 해서 그래서 다른 클래스와 이벤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증 결과는 다 패스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시언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각종 센서를 RX 핀으로 받은 캐릭터 주기로 자동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바이트를 보내게 되면 그 바이트 주기로 센서가 트리거링하고 그 측정된 센서를 디스플레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언어를 작성을 해서 이를 컴파일해서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을 시키고 그다음에 롭에 로드를 시키면 이제 이 PC에서 차례대로 저희가 그 작성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P4 관련된 이제 구조체랑 함수를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P4 검증을 할 때 보낸 데이터가 그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루프를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루프랑 언루프 모드를 설정을 해서 루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시연 영상 간단하게 보시면 네,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트러블 슈팅입니다. 루프 테스트 할 때 데이터가 누락되는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발생했을까 하고 어셈블리 코드를 분석해 봤는데 라이트 데이터는 TX 데이터 레지스터에 문자를 쓰고 P4에 푸시가 될 수 있도록 write enable 1클럭 인가하는 간단한 동작인데 이 동작을 연속적으로 수행했을 때 P4 다음 푸시까지 걸리는 클럭이 대략 16클럭 정도였습니다. 이 줄을 세서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P4 데이터에 푸시되는 즉시 팝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P4가 풀일 때 데이터가 팝되는 시간을 계산을 하면은 이 계산 방식에 따라서 1.041ms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가 데이터가 푸시되는 시간보다 팝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P4가 풀이 되어서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딜레이를 추가를 했고요. 이 딜레이를 추가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1ms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센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ASCII 값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미 FND 출력을 위해서 디지트 스플릿하고 ASCII 값으로 변환 중인 정보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고자 했는데 FND 출력은 네 자리밖에 표현을 못해서 온수도 센서, 템프, 휴미디티 값을 동시에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FND 컨트롤러 인터페이스에 레지스터 두 개를 더 추가하여서 CPU에서 변환하고자 하는 센서 값을 이 레지스터에 라이트하기만 하면은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변환된 값이 자동으로 나오고 그 값을 다시 리드를 함으로써 이 값을 다시 TX에 송신을 하는 그런 로직을 구성했습니다. 네, 고찰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CPU에 APB 버스 붙이고 또 주변 장치를 설계 연결하면서 단순한 장치가 아닌 실제 MCU에 가까운 시스템을 구현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각 장치가 프로토콜을 통해 통신을 하고 데이터가 되는 과정을 직접 설계하면서 교과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실제 인베디드 시스템의 구조와 동작 원리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